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9년 3월 3일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1번 나갈 차례죠. 자, 11번 보시면 다음 중 여기 동소체 관계가 아닌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동소체라는 것은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성질이 서로 전혀 다른 단체를 우리가 동소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동소체에는 이게 같을 동자예요. 그다음에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단체를 우리가 동소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동소체는 요 산소 있죠? 그다음에 오존, 그다음에 그 황린하고 정린 있죠? 황린하고 정린. 해서 우리가 황린은 P4로 표기하고 정린은 P로 표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숯도 마찬가지로 탄소로 이루어진 거죠. 황도 마찬가지예요. 사방황, 단사황, 고무상황 다 황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게 바로 동소체인데, 여기 보시면 정린하고 황린 서로 인으로 구성된 물질 맞죠? 산소와 오존 둘 다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죠. 여기 다이아몬드하고 흑연 둘 다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죠. 근데 여기 물은 H2O죠. 자, 과산화수소는 H2O2죠. 원소는 같은 원소로 이루어졌지만 이거는 화합물이죠. 동소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물하고 과산화수소는 전혀 성질이 다른 그러한 그 화합물이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 다음에 12번 가죠. 다음 중 반응이 정반응으로 진행되는 거. 자, 우리가 정반응, 그다음에 역반응. 자, 정반응이라는 것은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반응을 해서 C라는 물질을 생성하는 거. 즉,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거 우리가 정반응. 역반응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두 개가 반응을 해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거. 이걸 우리가 역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역반응이 있죠. 자, 가역반응은 예를 들면 NH3하고 여기 HCl하고 반응이 되면 NH4Cl이 되죠. 이게 서로 오른쪽으로도 진행이 되고 왼쪽으로도 진행이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1번 한번 보죠. 자, 1번 보면 여기 PB 하고 아연 관계인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 서열.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카나마, 아라, 천리준합, 수구수은, 백금. 그래서 여러분 요거 금속의 이온화 경향 서열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걸 다 여러분이 암기했다는 가정하에 한번 풀어보죠. 자, 여기 1번에 보시면 요 아연, 납하고 뭐에 간 거예요? 요 아연이죠. 자, 금속의 이온화 경향 서열을 보면 여기 아연하고 납하고의 관계예요. 아연이 납보다 금속의 그 이온화 경향이 훨씬 크죠, 아연이. 자, 보시면 요 아연이 훨씬 힘이 세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남는 이 전자를 갖다가 아연이 뺏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연이 플러스 이가가 되고 납은 그대로 단체가 되는 거죠. 즉 오른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즉 아연이 납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여러분이 그 할로겐 화합물의 그 반응력 색이 있죠.
할로겐 중에 요 반응력 세기. 자, 반응력은 불소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브롬, 그 다음에 요드죠. 반대로 요 소화 효과는 불소가 가장 작고 염소, 그 다음에 브롬, 요드 순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CL하고 요드의 관계예요. CL하고 요드. 자, 반응력의 크기는 어디가 커요? CL이 요드보다 크죠. 그래서 요 CL이 요드보다 반응력 크기가 세기 때문에 이 요드가 CL이 요 전자 하나를 갖다가 요드에 주고 얘는 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번은 이 CL이 요드보다 반응력이 크기 때문에 요놈이 역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요건 정반응이 아닌 역반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요 CL이 여기 전자를 갖다가 뺏어오는 거죠. 뺏어오는 거. 그래서 CL- 이온이 되는 거죠.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구리하고 철의 관계죠. 구리하고 철. 자, 이온화 경향을 한번 보면 요 구리하고 철의 관계죠. 철이 훨씬 구리보다 크죠. 자, 철이 그럼 전자를 빼앗아 와요. 그럼 당연히 이건 역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철이 전자를 빼앗아 오니까 역방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마그네슘하고 아연의 관계죠. 자, 여기 마그네슘. 이온화경이 굉장히 크죠. 아연. 마그네슘보다 작죠. 마그네슘이 크죠. 자, 그럼 마그네슘이 전자를 얘를 뺏어오니까 마그네슘이 이온을 띠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반응이 되는, 즉 역반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걸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A하고 B가 서로 반응을 해서 C라는 물질이 생길 때 반응이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면 정반응, 반대 왼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면 역반응, 오른쪽 왼쪽 동시에 반응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역반응. 그다음에 비가역반응이라는 것은 반응이 한쪽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반응으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면 역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거, 요걸 우리가 비가역반응이라고 한다는 거죠. 다음은 13번 가죠. 자, 물이 브랜스테드하고 산으로 작용한 거죠. 자, 브랜스테드에서 산으로 작용이 되는 것은 요 수소이온을 낸다는 거죠. 요 수소이온을 내놓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물이 산으로 작용한 거죠. 요것은 수소이온을 내놓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을 보시면 여기 H2O죠? H2O가 뭐가 됐어요? H3O가 됐죠? 수소를 뭐 어떻게 받은 거죠, 얘는? 수소를 받았으니까 얘는 염기로 작용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수소를 받았죠? 그럼 얘는 염기로 작용한 거죠, 염기. 그래서 2번에 보죠, 여기. 요 물은 H3O,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소를 받았으니까 염기로 작용한 거죠. 자, 3번 가죠. 요 H2O가 OH로 됐으니까 여기서 수소를 갖다가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이건 산으로 작용이 된 거죠.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자, 여기 H2O가 뭐가 됐어요? H2가 얘는 산소를 내놨으니까
산호로 작용한 게 아니죠. 여기서 3번, 여기 물에서 수소를 내보내고 OH로 됐으니까 이게 바로 산호로 작용한 거죠. 다음 14번 가죠. 자, 수산화 칼슘에 염소가스를 흡수시켜서 만든 거. 자, 수산화 칼슘이라는 것은 CaOH 이까죠. 요걸 우리가 수산화 칼슘이라고 그래요. 자, 요놈하고 염소가스 Cl2죠. 반응시키면 여기서 Cl2가 생기죠. 그다음에 여기 물이 생기죠. 자,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걸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서 그 봉선화 손톱에다가 그 물들이는 거 있죠. 그때 하얀 덩어리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게 바로 표백분이에요. 봉숭아 물들일 때 쓰는 거. 이게 바로 표백분 또는 클로로칼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산화 칼슘에다가 염소를 흡수시켜서 생성되는 것이 바로 표백분이죠. 이거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15번 가죠. 자, 질산칼륨 수용액. 질산칼륨이 KNO3죠. 플러스 수용액이니까 물이죠. 여기에 소량의 뭐가 있어요? 여기 NaCl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NaCl을 갖다가 이거를 제거시키려면, 이게 불순물이니까, 이걸 제거시키려면 어떤 방법이냐?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요 NaC의 소금을 갖다 없애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여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비커가 있죠. 큰 비커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KNO3 플러스 물 플러스 NaCl. 자, 이놈을 온도를 높여줘요. 교재에 있듯이 한 200도까지 올리죠. 자, 그럼 이 세 개가 다 녹아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투명한 용액이 되겠는데, 이거를 다시, 이걸 갖다가 온도를 냉각을 시키는 거죠. 몇 도씨까지? 여기 보시면 염화칼슘이 용해도가 보면 굉장히 낮죠. 질산칼륨은 높은 온도에서 굉장히 용해도가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온도를 약 20도씨까지 낮춰보는 거죠. 자, 20도까지 낮추면 이 밑에 뭐가 생기겠어요? 결정. 용해도가 안 좋은 놈이 석출이 되겠죠. 석출은 뭐가 석출이 돼요? NaCl이 석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 불순물을 갖다가 제거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재결정이라고 하죠. 용해도의 차이 이용한 거. 이걸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그래요.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보시면 여기 염화칼륨은 KCl이죠. 여기 지금 염화나트륨이죠. NaCl. 여기네, 여기. 염화나트륨. 여기 NaCl이죠. 질산칼륨 KNO3. 질산나트륨 NaNO3.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재결정을 하는 것은 이 고체물질, 불순물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 추출이라는 것은 액체의 불순물, 액체가 있는 그 불순물을 갖다가 제거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추출이죠. 그래서 이 중류라는 것은 물의 그 끓는 점, 어떤 물질의 그 끓는 점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 이걸 우리가 증류. 막분리는 이거 삼투작용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전기분해는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음극과 양극을 이용한 그런 분해 방법이죠. 다음 16번 가죠.
자, 할로겐과 수소의 결합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옳게 표시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할로겐족 원소 있죠? 불소, 염소, 그 다음에 여기 브롬, 그 다음에 요오드죠. 그래서 여기 결합력의 크기, 요거는 FCl-BrI라고 그랬고, 소화력 있죠? 소화력은 F가 가장 작고 Cl, 브롬, 요오드 순이죠. 그래서 여기 할로겐화 수소니까 할로겐화 수소라는 것은 할로겐족하고 수소의 결합이죠. 그래서 요 HF, Cl, 할로겐족 원소하고 수소의 결합. 그다음에 브롬하고 수소의 결합, 브롬화 수소죠. 그다음에 HI, 요오드와 수소. 결합력의 크기는, 결합력은 어때요? 예, 불소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염소, 브롬, 요오드 순이죠. 그래서 HF, Cl, BrI니까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기 음성도도 같이 여러분이 암기하면 가장 좋아요. 폰, 클, 브롬, CSI 수사되어 있죠. 그 다음에 HP, 휴렛 패커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요 F가 가장 크죠. 두 번째 Cl, 브롬, 그 다음에 요오드 순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17번 가죠. 자, 17번은 용매 분자들이 요 반투막을 통해서 순수한 용매나 묽은 용액으로부터 좀 더 농도가 높은 용액 쪽으로 이동하는 알짜 이동을 뭐라고 하는가. 자, 예를 들면 저기 U자 튜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U자 튜브가 있는데 여기에다 반투막을 갖다 설치를 하죠. 멤브레인 필터 같은 걸 우리가 반투막이라고 하는데, 자, 이쪽에는 저농도의 설탕물, 여기는 이쪽에는 고농도 설탕물이 있다고 가정하죠. 자, 그러면 여기 설탕이 예를 들면 이런 정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물이라는 거예요. 요거하고 물. 이게 설탕. 자, 여기는 고농도니까 설탕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설탕이에요. 많이 녹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물의 농도는 굉장히 낮다는 거죠. 물 농도는 아주 낮죠. 이쪽은 물의 농도가 물의 농도가 여기 높다는 거죠. 물이 많다는 거죠. 여기 물의 농도가 낮다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이 반투막을 해서 여기서 설탕은 오른쪽으로 이동이 안 되죠. 그런데 용매인 요 물은 이쪽이 물이 굉장히 농도가 낮죠. 저농도의 설탕물이니까 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은 오른쪽으로 이동이 가능한 거죠. 이걸 뭐라고 삼투라고 하는 거죠. 삼투.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게 묽은 농도죠. 묽은 농도. 묽은 용액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묽은 용액. 여기는 진한 용액. 진한 용액 쪽으로 요 용매만 이동이 되는 거죠.
설탕은 우리가 용질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용질은 이동이 안 되고 용매만 이렇게 이동하는 걸 우리가 삼투 또는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18번 가죠. 다음 반응식을 이용해서 요 SO2 아황산 그 기체의 몰 생성열을 물어본 거예요. 몰 생성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생성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엔탈피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델타 H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반응 엔탈피예요. 그래서 반응 엔탈피, 즉 생성열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것은 발열이라는 얘기고요. 플러스라는 것은 흡열을 갖다 의미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황하고 O2 몇 몰이, 이거 1.5몰이죠. (1.5몰에) O2 결합을 해서 SO3가 된 거죠. 델타 H가 마이너스 94.5kcal죠. 여기서 여러분이 저기 S라고 써 있는 거, S라는 건 솔리드, 고체를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고체. 그리고 여기 G라고 써 있는 거, G는 가스, 기체를 의미하는 거죠. 밑에 보면 두 몰에 SO2하고 1몰의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두 몰의 SO3가 나오는 거죠. 이때 반응 엔탈피가 마이너스 47kcal라는 거죠.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SO2의 그 몰 생성열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1식에서 요 2식을 빼서 SO2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식이 지금 1몰을 갖다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SO2. 그럼 다 2로 나눠주면 돼요, 이 식을. 다 2로 나눠주면 SO2가 되죠. 여기 1몰이니까 플러스 2로 나눠주면 0.5몰에 O2가 되죠. 요거 2로 나눠주면 SO3가 되죠. 자, 요거 2로 나눠주면 47을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3.5 kcal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3식이 되는 거예요. 자, 1식에서 요 3식을 빼주면 되는 거죠. 자, 1식이 S 플러스 1.5몰의 O2죠. SO3 반응 엔탈피 마이너스 94.5. 자, 3식 SO2죠. 플러스 0.5몰의 O2. 이게 SO3가 된 거죠. 마이너스 반응 엔탈피 23.5. 자, 요거에서 1식에서 3식을 이걸 빼주는 거죠. 자, 빼주면 S 마이너스. 자, SO2, 여기는 마이너스 SO2죠. 여기는 플러스 S가 되는 거죠. 자, 1.5에서 0.5 빼면 1몰이죠, 1몰. 그대로 O2죠. 자, 이쪽은 SO3에서 SO3가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자, 94.5에서 마이너스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71kg가 되는, 킬로칼로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니까 요 놈을 오른쪽으로 이항시킬 수가 있죠. 즉, S 플러스 O2 반응하면 SO2가 되는데, 반응 엔탈피가 마이너스 71kcal라는 거죠. 즉, 문제에서 보면 여기 SO2가 생성되는 몰 생성열, 1몰이죠, 1몰. 생성열이 마이너스 71kcal가 되는 거죠. 여기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아니면 그대로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면 똑같이 나오니까 이 문제를 암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모른다면. 그럼 19번 가죠. 자, 19번은 온도가 얼마예요? T가 27도씨죠. 부피 V가 2리터. 고무풍선 속에 기체 압력, 수소기체죠. 압력이 얼마예요? 1.23 atm, 기압이죠. 풍선 속에는 몇 몰이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본 거죠. 여러분,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는 nRT. 요 n이라는 건 몰수기 때문에 어떤 물질의 무게를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죠. 이게 바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인데 여기서 단위 P가 atm이죠. V가 여기 리터로 나온 거죠. n은 몰수고 기체상수 R이 0.082인데 여기가 리터니까 0.082 atm 리터 퍼 그람몰 도 K가 되는 거죠. T는 이제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섭씨 온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몰수라는 것은 N은 PV를 RT로 나눠준 거하고 같은 거죠.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압력 지금 얼마? 1.23 기압이죠. 이때 부피 2리터죠. 기체상수 그대로 0.082.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지금 기준 온도 27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몰수를 계산을 하면 0.1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답이죠.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다음은 20번 가죠. 자, 20번은 온도가 V가 T가 20도씨죠. 부피 V가 600ml. 이 기체를 압력의 변화 없이 이게 T1이 되겠네요. 이게 V1이 되고 온도를 갖다가 몇 도로 올린 거예요? 40도씨로 올렸네요. 그럼 이 V2, 부피 V2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 보일의 법칙하고 샤를의 법칙하고 그다음에 보일, 샤를의 법칙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일, 샤를의 법칙은 압력, P, 프레셔죠. 압력하고 그다음에 V, 부피죠. 부피. 그다음에 온도, 절대 온도죠. 요거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보일의 법칙은 P1, V1은 P2, V2죠. 보시면 뭐가 빠져 있어요? T가 빠져 있죠. 그래서 이 보일의 법칙에는 온도가 일정할 경우에 보일의 법칙 적용하고 샤를의 법칙은 T1분의 V1은 T2분의 V2죠. 뭐가 빠져 있어요? 여기 P가 빠졌죠. 그럼 압력이 오면 일정할 경우에는 샤를의 법칙. 보일, 샤를의 법칙 요 세 개의 압력, 부피, 절대 온도의 관계죠.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뭐예요, 여기? 압력의 변화 없이죠. 즉, 압력이 일정할 경우에요. 그럼 샤를의 법칙 여러분이 적용하면 되죠. 자, T1은 절대 온도니까 273 플러스 T1이 20도죠. 자, V1 600ml죠. 자, T2는 273 플러스 40도죠. V2는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을 곱한 건 서로 같죠. 그래서 여기 293 V2는 313
곱하기 600이죠. 그래서 V2를 여러분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641ml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는 보일의 법칙, 그다음에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